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결혼이란 함께 있어 행복할 때가 아니라 혼자여도 아무렇지 않을 때 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외로움으로 하는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사실 이런 명언과 같은 말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제 주변 사람이 실패하는 걸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친언니였죠. 결혼이란 언니에게 있어 일종의 강박이었어요. 여자는 무조건 30이 되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실행에 대담하게 옮겼습니다. 정말로 29살에 사귀고 있던 남자와 결혼을 하더군요. 물론 상대의 조건도 꽤 괜찮았고 성격도 나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결혼할 시기에 만났다는 이유가 가장 컸죠. 문제가 있다면 그건 결혼을 단거리 선수처럼 했다는 겁니다. 출발 신호에서 29살이 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빵 하는 신호탄과 함께 앞으로 달려나갔죠. 언니는 대학 졸업 후 9급 행정공무원에 합격했지만 그 결혼 생활을 위해서 단칼에 그만뒀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행복을 전시하면서 사는 걸 봤을 때 언니의 결정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언니의 대담한 마인드. 일단 조건만 맞으면 가는 거다. 하지만 그 이후에 형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순식간이었습니다. 신혼집이 넘어갔고 언니가 준비해간 혼수품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죠. 형부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언니는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초점 없이 퀭하게 들어간 눈이며 푸석하고 거친 피부, 머리숱도 부쩍 줄어 있었죠. 언니는 제게 처음으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켜야 했다고 했죠. 적어도 공무원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제게 경고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타이밍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고. 현재 제 나이는 30을 훌쩍 넘어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결혼을 준비하거나 준비하려고 하거나 혹은 다녀오기까지 한 친구들이 널려 있었죠. 하지만 전 조급하지 않게 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저를 앞지르더라도 속도를 유지하고 천천히 가고 있죠. 마라톤에 속도 조절을 해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한다는데 제게 친언니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언니처럼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는 언니와는 약간 다르죠. 운명론자에 가까웠습니다. 결혼할 시기에 만난 운명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꽤 오랜 시간 불행하게 살았죠.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굉장히 잘생기고 매너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눈에 이 사람이 운명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니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는 10을 벌면 20, 30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박에, 술에, 여자 문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했고 어머니는 저희 둘을 키우기 위해 해보지 않은 일이 거의 없었다고 했죠.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야. 혼자 사는 여자들 궁상 맞다고? 아니, 자기들처럼 살라고 결혼을 오히려 권하는 거라니까. 혼자 사는 게 너무 부러워서 지옥으로 와라 하는 거야. 엄마, 정확히 말해줘야지. 결혼은 생매장이야.
그것도 내 손으로 직접 파서 들어가서 흙까지 덮는. 그래. 요즘은 비혼? 그런 것도 많다더라. 제발 경험자들은 좀 빠지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걱정이 되니까 그러지. 그쪽 집에서도 반대한다며. 너 능력되고 혼자 잘 사는데 굳이 결혼할 필요 없어. 그건 엄마 말이 맞아. 아이 낳으면 끝이야, 끝. 회사에서 인정받고 월급 따박따박 받고 그렇게 살아. 뭐 때문에 아등바등 돈 아끼면서 결혼 생활을 해? 그 사람 엄청 부자야. 아등바등은 무슨. 우리 남편도 그랬어. 부자는 망해도 3년이라는데 3달 만에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이야. 너무 곱게 자라셔서 막노동 같은 것도 못해. 음식은 아직도 유기농 타령한다고. 아휴, 망할 것들. 언니와 어머니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저에게 결혼에 대한 로망이 남아있을 리도 없었죠. 운명도 조건도 타이밍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두 여자.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마치 학교에 갔다 오라는 듯 잘 다녀와 라고 말할 사람들이었어요. 포인트는 갔다가 와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스로는 결혼이 조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생각도 깊은 사람이었죠. 더구나 고아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만나게 된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다 보면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죠. 결혼 이야기가 오간 것은 꽤 오래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졌죠. 일단 그 사람의 부모님이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건 제 부모님의 이혼 사유 때문이었어요. 자기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래? 아니 솔직한 건 좋은데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해? 몇 명이랑 바람을 피웠는지까지 말할 필요가 있냐고. 아니, 단지 난 어머니가 너무 궁금해하시는 표정이길래. 그리고 나름대로 줄여서 말했어. 굵은 사건 몇 개만 딱. 뭐? 그래, 자길 누가 말려. 진짜 못 말리겠다. 에휴. 오빠도 들으면서 웃었잖아. 내가 리얼하게 연기까지 했는데. 하긴 재밌긴 했어. 그리고 내가 그 솔직함에 반했으니까. 그래도 난 자기가 이런 일로 책잡힐까봐 좀 그래.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나왔고 전 솔직하게 털어놨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도박에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반기실 시부모님은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그때는 결혼까지 가게 될 정도로 오래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더 가감없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람은 유전이라는 둥, 중독도 유전성이 강하다는 둥, 그런 생각이 뒤따라온 것은 누구라도 당연했겠죠. 하지만 실은 내색을 제 앞에서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굳이? 하는 정도의 언짢은 느낌이랄까요? 제가 이야기 중에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아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했을 때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인자하고 어색하게 웃어주셨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는 모르는 듯 했지만 최대한 저를 예의 있게 대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사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는 이상한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유의 여유로움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졌죠.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그분들은 똥도 우아하게 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집에서 반대한다고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결혼이 미뤄진 건 세계적인 감염병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하객이 제한된 부분 때문에 시부모님이 시간을 두자고 하신 거였죠. 그렇게 미뤄지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와 친언니가 그 틈을 비집고 제게 결혼은 무덤이니 생매장이니 하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제 결혼을 그 둘이 가장 반대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나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
이혼? 아니면 위자료 받는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언니는 절 노려보고는 목을 가다듬고 이야기했어요. 주례가 혹시 이 결혼에 반대하실 분 없습니까? 하면은 뒤에서 문 열고 여기요! 여기 반대합니다! 이런 거 말이야. 아, 언니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 알았어. 언니가 재혼하면 그때 해줄게. 나 큰맘 먹었어. 나 이혼 안 했거든? 왜 멀쩡한 가정을 깨트려? 난 결혼도 안 했거든? 왜 남의 결혼식에서 본인의 로망을 실현시키려고 하지? 원래 결혼은 식장에 들어가서도 나와서도 모르는 거야. 아, 진짜 엄마까지 또 그럴 거야? 어째서 그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더 반대하냐고. 근데 생각해보니 당황스럽네. 아무리 내 딸이지만 여자 집이 이렇게 기우는데 결혼을 반대 안 한다고? 썩 내켜하진 않으셔도 직접적인 반대는 안 하셔. 그니까 무슨 비밀이 있겠지. 혹시 아들이 친자식이 아닌가? 완전 붕어빵 틀로 찍었던데 뭐. 나도 이해는 안 가지만 너무 착해서 반대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최대의 반대 의사인데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어쨌든 반대의 반만 꺼내봐. 나도 보낼 생각 없어. 나도 절대로 안 보낼 거야. 어이없게도 제 결혼의 최대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반대를 외치는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됐죠.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형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에게 형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오랜 유학 생활을 하다가 동생의 결혼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저희를 축복해줬습니다. 성격도 외모도 남자친구와는 정반대였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편하더군요. 조용하고 착하고 내성적인 제 남자친구와는 달리 형은 밝고 외향적이며 털털한 성격이었죠. 자주 몇 번 인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남자친구는 자신의 형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이 실은 내색을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사이가 안 좋을지 예상이 되었죠. 그래서 형이 왜 싫은데? 어릴 때 맞았어?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먹던 커피에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맞다니. 아니, 형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었어? 왜? 형이 무슨 말이라도 했어? 말을 꼭 해야 알아? 싫어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렇지. 남자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형은 누구에게나 질투가 많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모든 걸 자신이 가지려고 했고 부모님의 사랑도 기대도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아기 때는 동생한테 질투 많이 느끼잖아. 우리 언니도 나 꼬집고 그랬다는데 인형도 빼앗고 일부러 울기도 하고. 알아. 우리 부모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저 형이 타고난 승부사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좀 달라졌어. 경쟁자가 남이 아니라 내가 되었으니까. 남자친구는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답니다. 그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출신 대학이 증명을 해줬죠. 이에 형은 동생에게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부모님 돈을 훔쳐서 숨겨놓고 죄를 뒤집어 씌운다던가 하는 정도였고 이에 더 나아가 동생을 사칭하며 좋지 않은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남자친구가 좋아했던 여자를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답니다.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 정도면 유학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은 내가 다녔지. 원래 그렇다고 하잖아. 진짜 마음이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지 않아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가는 거라고. 그래서 나한테 형의 존재 자체를 숨긴 거고? 맞아. 솔직히 이렇게 만나게 될 줄도 몰랐어.
평생 안 볼 것처럼 하고 떠난 사람이니까 내 생각에 결혼 방해하려고 온 것 같아. 전 설마 하고 말았지만 어딘지 찝찝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껄끄럽게 이해되지 않던 부분이 매끄럽게 정리되었죠. 처음 형이 제게 인사했을 때 남자친구의 표정과 반응, 그리고 날이 선 느낌, 예비 시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감돌던 어색한 공기까지도 이해가 되더군요. 무엇보다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게 보이는 호기심이었어요. 보통의 형제 자매라면 관심 없는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전 언니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온 형부가 궁금한 적이 없습니다. 제 머릿속 한편으로는 예쁜 언니가 아깝기도 하면서도 실실거리며 능구렁이처럼 웃는 형부를 보면 어디서 꼭 지 같은 거 물어왔네 하는 정도의 가벼운 생각뿐이었죠.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남자친구를 보고는 돈 많은 호구처럼 생겼으니 보증 안석에 교육하라고 했죠. 보통 그렇잖아요. 일단 외모를 보고 그 다음에는 능력, 그리고 보고 듣고 한 이야기들 안에서 떠올린 단점만 쏙 빼서 경고하기 마련이니까 말입니다. 보통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친구가 몇 명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지는 않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형은 제게 그런 호기심을 내비쳤다는 겁니다. 앞으로 형이 따로 연락하거나 하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해. 알았어?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제게 약속을 받아냈죠. 그러나 형이 더 빨랐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형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어딘지 이국적인 분위기를 솔솔 풍기면서 자신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뒤늦게 절 발견하더니 오른손을 번쩍 들어서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어찌나 말을 잘하던지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오른손에는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럽지만 오랜만에 모인 동창회 자리에 제가 끼어든 것이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 호탕함과 재치가 있었기에 남자친구가 말했던 부분과는 많이 달랐어요. 동생분이랑 사귀는 분이면 예비 아주버님인가? 예비 재수씨랑 뭐 그런 셈이지. 남자친구의 형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죠.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저도 아직은 잘 몰라서요.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해요. 아직 결혼한 거 아니니까. 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고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는 저의 행동과는 반대로 머릿속은 치열하게 싸움이 시작됐죠.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서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약속을 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의 형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정말 불순한 목적이 있다면 제대로 듣고 관계를 명확하게 하자는 방향으로 틀었죠. 아이 근데 재수씨 너무 예쁘시다. 에이, 사양하지 않고 빈말도 꽉 채워서 받겠습니다. 와 성격도 좋으시네. 어쩌냐? 네 동생이 좀 기운다. 그치?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해. 형은 특유의 한쪽 입꼬리를 길게 빼서 웃은 뒤 저를 보더군요. 처음 결혼 소식 들었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가 했는데 막상 처음 실제로 보고 이야기하니까 동생이 부럽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예쁜데 재밌고 유쾌하고 솔직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 눈빛, 머릿속이 하얗게 질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동생의 여자친구를 대하는 눈빛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누나를 찌르면 먹물 대신 느끼한 버터가 줄줄 새어나올 것 같았죠. 외국물을 심하게 먹어서 그런가? 오글오글하고 느글느글한 그런 느낌에 손끝이 오징어처럼 말려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좋은 미소를 유지하면서도 몸은 완전한 긴장 상태로 들어갔죠. 그 사람의 어설픈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버니의 친구들은 둘만 남겨놓고 사라졌다 나타나길 반복했죠. 그리고 술에 취한 척 제게 살짝살짝 기대기도 했습니다. 전 어깨를 들어 올려서 머리를 쳐냈죠.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나? 아주 애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잘 어울린다는 둥, 보기 좋은 한쌍이라는 둥, 억지스럽게 저와 남자친구의 형을 칭찬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 정도로 어색하게 제 옷에 술을 쏟았습니다. 이런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주려고 했죠. 전 괜찮다고 하면서 제 겉옷을 벗었습니다. 제 머리카락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귀엽다는 듯 헝클이기도 했어요. 전 머리를 질끈 묶어버렸죠. 마치 뭐든지 관통할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의 싸움 같았습니다. 무엇도 통하지 않자 저희는 자리를 옮겼어요. 노래방이었죠. 노래의 선곡이 참 그렇더라고요.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정승환의 너였다면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내용은 짝사랑과 같은 이루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고통의 감정을 호소하는 거였죠. 가사의 일부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이니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아주 잘 논다. 아주 잘 놀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수씨 부르는 친구들 옆에서 저를 보면서 목 놓아 그런 노래를 부르다니요. 설령 아무리 분위기 파악 못하고 발라드만 주구장창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눈빛과 목소리는 솔직히 반칙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 형을 그토록 경계하는지 충분히 알겠더군요. 확실히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생김새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날렵한 눈, 단단해 보이는 턱과 높은 코까지 소위 여자들이 나쁜 남자라고 부를 것 같은 얼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런 나쁜 남자의 대표인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외모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겐 절대로 통하지 않는 기술이었죠. 절 먼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는 길 남자친구의 형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진실 같아서 일반적인 여자라면 그냥 못 이기는 척 얼굴을 붉혔을 달콤한 말이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그 상대였어요. 그렇죠. 하필이면 동생을 먼저 만났네요. 네? 우습게도 자기가 오히려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만나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죠. 그게 무슨... 왜 쿵부를 오래 마셨더니 못 알아듣나 봐요? 나 지금 되게 라임이 죽였는데 죽고 싶니? 라고 물은 거죠.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전 얼굴을 신경질적으로 긁었죠. 그리고는 남자친구의 형을 골목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당신 같은 부류야. 바람둥이, 쓰레기, 그리고 성격 파탄자. 그 잘난 얼굴 그렇게 쓸 거면 차라리 날 주라. 내가 가족이 될지도 몰라서 참고 있었던 거지. 아니면 넌 이미 경찰서로 끌려갔어. 알아? 확 그냥. 그 사람은 당황했는지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몸을 움찔하더라고요. 혹시 내 동생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면 뭐 어쩔 건데. 그게 중요해? 아이, 좋아. 그럼 내가 이 결혼 반대하면 어쩌려고? 해. 반대하시라고. 내가 결혼에 미친 거 같니? 그런데 제 반응에 그 사람이 미친 듯이 웃는 겁니다. 전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칠까 하다가 손바닥으로 등짝을 몇 대 휘갈겼죠. 집으로 돌아와서 살짝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범죄자들이 분리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라는 개소리를 시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다음날 전 남자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죠. 물론 한 대 때렸다는 이야기는 빼고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적당히 경고해서 돌려보냈다는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억 안 나고 앞으로도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생략했죠. 그냥 빨리 결혼식 올리자. 그게 좋겠어. 불안해서 그래? 그런 거 없다니까. 내가 아주 고운 말만 써서 타일렀어. 그냥 하자고. 어차피 나랑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기다리라는 거 당신이었잖아. 부모님이 감염병 때문에 미루자고 한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말다툼이라는 걸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묻고 모든 걸 맞춰주던 사람이 180도로 변했죠. 전 놀라기도 했고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허허 실실 웃는 남자친구를 보면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하게 될 결혼이라 제가 어쩔 수 없이 굽히고 들어갔죠. 남자친구는 안심을 했고 반대로 저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는 얼마나 급했는지 말도 걸기 싫다는 시어머니를 깨워 아이도 맡기고 저희 집에 늦은 새벽에 쳐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속사포 같은 잔소리를 늘어놨죠. 뭐? 갑자기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서류를 먼저? 그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 나도 알게 했다고. 엄마, 얘 좀 말려봐. 애가 땅 파고 들어가려고 하잖아. 서류라도 좀 늦게 하면 안 되는 거니? 갑자기 왜 그래? 그럴 일이 있어요. 나도 이해해. 그래서 그래. 내일 모레 상견례나 잘 준비해서 와. 알았지? 나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그니까 집에 가. 그럴 일이 뭔지 당장 말 안 하면 넌 내일 출근 못해. 그건 내 생각도 같아. 잠잘 생각하지 마라. 진짜 이 아줌마들이. 결국 전 두 여자를 이기지 못하고 다 실토해야 했습니다. 형의 이야기부터 남자친구가 경계하는 이유까지요. 어머니의 표정은 급격하게 어두워졌고 친언니는 저를 따로 불러냈죠. 그리고는 잘생겼는지 묻더라고요. 진짜 이 호정 메이트가 미쳤어? 지금 그게 중요해? 보통 언니들이 다 이래? 나만 비정상적인 가족을 가진 거야 뭐야? 화내는 거 보니까 잘생겼구나? 맞지? 엄마, 언니 미쳤어. 이해해줘라. 남편 얼굴 봐라. 한숨 나오지? 엄마,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얼굴이 다가 아니라며.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며. 아빠 얼굴 보고 만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어릴 때부터 엄마가 주입했잖아. 근데 아니야. 내가 결혼하고 알았어. 얼굴이라도 뜯어먹어야 한다는 거. 생각해보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날 못살게 해도 얼굴 보면 또 힘이 나고는 했어. 인정한다. 이 변태 식인종들. 상견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막상 상견례에서는 언니와 엄마 모두 정상인인 것처럼 하셨죠. 무덤이나 생매장 같은 단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남자친구의 형만 보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그 형은 마주 앉은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식은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남자친구의 눈치를 살피고 시부모님의 눈치도 보느라 눈이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사부인, 제 딸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늦게라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이라니, 저희가요? 혹시 허락을 아직도 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반대를 한 적이 없어요. 따님이 결혼을 늦추고 싶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엄마. 세계적인 감염병 때문이라고 했잖아. 네, 저희도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하객을 더 초대하신다고. 이상하네요. 저희는 그런 말을 하진 않았는데. 저희 모두의 시선은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자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이 날 반대하셨고 지금은 또 감염병 때문에 연기하자고 했던 거잖아. 어색한 상견례가 끝나고
찜찜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죠. 저와 남자친구는 남았습니다. 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따져 물었지만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 계속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변명이라고 둘러댄 것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기도 했죠. 전 계속 추궁했습니다. 똑바로 말해. 뭐 때문에 결혼 미룬 거야? 나 못 믿어? 내가 그럴만해서 그랬어. 실은 이게 다 형 때문이야. 형이 갑자기 와서. 돈의 핑계야? 넌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한참 다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희 둘 사이에 끼어들더군요. 내가 진실을 말해줄까? 궁금해요? 형 빠져. 우리 사이의 일이야. 네가 방금 날 초대한 거잖아. 나 때문이라고.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그럼 형이 말해봐요. 좋아요. 근데 이제 반말 안 해요? 기억 안 나고 몰라요. 그니까 말해봐.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게 무슨... 자기야, 형 이야기 믿지 마. 일단 드러나 보자. 아니면 자기가 직접 말해. 눈치도 빠르고 아쉬울 것도 없고 제 동생이 그쪽한테 청혼했을 때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죠. 그게 동생을 자극했을 거예요. 그 어른스러운 반응이. 감히 내가 청혼을 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 너 따위가? 남자친구는 그런 형의 멱살을 잡고는 욕을 하더군요. 방해하지 말고 꺼져. 나한테도 그랬잖아. 너 부모님이 모르실 것 같아? 도둑으로 누명 씌우고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그치? 남자친구는 씩씩거리더니 제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너무 아파서 깜짝 놀랄 정도였죠. 전 그 손을 뿌리쳤어요. 남자친구는 다시 제 손을 잡아서 질질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죠. 전 그 표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순간 술에 취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죠. 어머니를 때리려던 커다란 손이 허공에서 움찔거리는 장면. 너 이제 17살 소년 아니야. 적당히 해. 형인 척 굴지 마. 입양아 주제에 너 따위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알던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죠.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라면 절대로. 전 뒤늦게 제 표정을 감지하고 사과하는 남자친구를 뒤로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둘이서 치고박는 소리가 들렸지만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결국 전 남자친구의 형을 불러냈습니다. 얼굴 여기저기에 찢어진 흉터가 보였죠. 궁금한 게 뭐죠? 저 입양아 맞아요. 아버지 쪽이 문제였죠. 무정자증이라고 했어요. 정상적이었지만 일반 사람에 비해 정자의 운동 능력이 낮고 수도 적었기에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절 입양한 거예요. 그런데 딱 3년 뒤에 동생을 가진 거고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어딘지 현실적인 이야기였죠. 형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자신의 형을 내쫓으려고 했답니다.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방에 그걸 숨겼죠. 어린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기도 했어요. 제 명찰을 하고 다니면서요. 제가 가진 건 뭐든 빼앗았어요. 여자친구도 친구도 모두 말이죠. 부모님이 그걸 아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셨죠. 설마 저렇게 어린아이가 하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중에는 진실을 알게 되셨어요. 좋은 분들이었죠. 저를 자꾸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그런데 결국에 선택한 게 바로 동생이었어요. 절 외국으로 보냈죠. 핏줄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자기 자식이 잘못 자라는데도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차라리 그걸 말하지 그랬어요? 나한테. 처음에는 약 올리려고 했어요. 단지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쪽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진심이 됐어요. 시끄럽고 일단 난 양쪽 말을 다 들어볼 테니까 여기서
아니, 집에 가서 목 닦고 기다리고 있어. 목을 닦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 사람의 등짝을 다시 한 대 때렸죠. 거짓말이면 넌 내 손에 죽는다는 뜻이야. 얼른 가. 그 길로 바로 시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시더니 결국에는 난처한 얼굴로 인정하셨죠. 선한 분들이기는 했어요. 진심으로 자신들의 양 아들에게 미안해하고 있다는 게 보였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딱 거기까지였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였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입양해서 자기 자식처럼 키우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면 그 모든 과정을 0으로 만들거든요. 정말 잔인한 부사죠. 꽤 오래 연애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결국 파혼을 했습니다. 제 파혼 소식에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언니와 어머니는 오히려 제 눈치만 보고 있어요. 본인들의 입김 때문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제 결정이고 제 선택이었죠. 결혼을 결정할 때 경험이나 조언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과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전 그 사람의 직업도 재력도 보지 않고 오직 선한 모습 하나만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돌아서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남자친구는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바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 사람 형도 계속 저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했죠. 부모님과 인연을 결국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1년하고도 반이 넘어가네요. 전 현재 그 사람의 형과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확실히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멍청하다에 가까운 사람이죠. 거짓말도 자주 하는데 금방 들킬 만큼 단순하기도 합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 없어요. 최대한 신중하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대신 결혼을 한다면 뜯어먹을 얼굴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한국말이 서툰 그 사람이 얼굴 뜯어먹는다 라는 말을 들으면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훗날 제가 상상하는 미래에 그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준비하고 계세요. 전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시더니 다 계획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의 꿈인 이 결혼 반대합니다를 외치러 갈 생각이죠. 부디 이번에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